1조 2천억 원대 투자 피해를 낸 옵티머스 사태에서 한 검사장에게 옵티머스 로비 자금 중 5억 원이 흘러 들어간 것이 포착되었습니다. 이 단독 기사를 낸 서울신문은 그 로비 자금 5억 원의 종착지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출신 유력 인사로 특정되었다고 전했습니다. 이로써 옵티머스 사건은 금융범죄에서 정관계 로비에서 이제는 검찰 비리 의혹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. 현 수사팀은 옵티머스가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해덕의 이모 전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고소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5억 원을 세탁한 뒤 검찰 로비용으로 사용했다 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. 그 검찰 로비가 이루어졌던 시점은 2018년 8월 이후로 말하고 있습니다.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이었습니다. 해덕의 이 전 대표는 사망한 박모 전 옵티머스 고문과 함께 투자자들로부터 해덕 인수 뒤 지분을 분할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았지만 실제 인수 뒤 주주총회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경영권을 독점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해덕의 이 대표가 조폭을 동원해서 투자금도 먹고 경영권도 먹었다. 이에 일부 투자자가 두 사람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고소하자 이 전 대표가 고모 부회장을 시켜서 수표 5억 원을 강남의 한 카지노에서 현금화, 돈 세탁했고 검찰 수사관 출신 A씨에게 건넸고 그게 문제의 검사장까지 전달됐다. 여기에 돈 세탁을 하고 배달을 했던 고모 부회장과 수사관 A씨는 사업 문제로 관계가 틀어진 자가 음해하기 위해서 지어낸 거짓말이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. 하지만 현 수사팀은 지난 사건에 대한 로비 시도 진술도 확보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까지 확인한 만큼 추가 소환 조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. 좋아요. 자, 이 서울신문은 2018년도에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있었던 유력 인사라고 말했습니다. 자, 검사장이라고 하면 윤석열입니다. 윤석열이라고요? 그런데 여기서 서울중앙지검장 1, 2, 3차장 검사들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. 물론 2017년도 이후 이 서울중앙지검 1, 2, 3차장들을 검사장에서 차장급으로 내렸습니다. 그런데 일상적으로 또 검사장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울신문은 윤석열을 지칭할 가능성이 매우 큰 가운데 1, 2, 3차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.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5억 원 로비 사건이 터졌던 데가 2018년도 8월 이후입니다. 그때 서울중앙지검에는 윤석열 지검장이 있었고 1차장에는 윤대진, 2차장은 박찬호, 3차장은 한동훈이었습니다. 이 4명 중에 반드시 있습니다. 이 5억 원 꿀꺽한 놈이. 자, 정리하겠습니다. 이 옵티머스 로비 자금 5억 원을 이 4명 중에 한 명이 받았다. 그런데 윤석열이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. 남유. 오늘 이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. 법조 기자는 추미애 장관을 싫어한다는 얘기죠. 법조 언론인 클럽, 그 클럽의 회장은 박민이라는 문화일보 편집국장이라고 합니다. 그 단체에서 법조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가 참 가관입니다.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물었더니 94%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. 자, 이건 뭐 그렇다고 치고, 그런데 공수처 설치에 대한 질문에도 부정적인 답변이 무려 61.6%나 나왔다고 합니다. 게다가 검언유착 사건에서 선거 개입과 검찰의 외주를 받았던 이동재 채널A 기자의 취재원 회유 협박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땠나? 라고 물었더니 부정적인 답변이 82.8%가 나왔다고 합니다. 자, 왜 이렇게 법조 기자들이 민심과 동떨어지게 생각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최강욱 대표가 우상호TV에 출연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.
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뭔가 그 언론들이 추미애 장관이 권력을 굉장히 남용하면서 검찰을 제압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보도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 검찰하고 이렇게 싸우는 언론은요 게 아닌가. 유착할 수밖에 없는 공통의 속성이 있어요. 첫 번째가 그 사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. 자기들이 한번 딱 나쁜 사람이라고 찍으면 네. 온갖 치졸한 걸 가지고 없는 걸 만들어서라도 하잖아요. 그렇죠? 그거 뭐 형님 정치하시면서 숱하게 당해보신 거 아니에요? 아니 어제까지 잘해주다가 오늘 먹잇감이 되면 예, 그 친했던 기자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비판적 기사를 쓰기 시작하죠. 그러면 야 이거 사실 이거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그러면 형님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서 잘 뺄 수 없어. 소나기 표현 진짜 관용구야. 소나기. 그러니까 그게 보세요. 사실보다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. 검찰 언론이 똑같습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본인들이 어떤 사람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행사해. 그쵸? 네. 하나 타겟팅을 하면 네.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걸레로 만드는 거예요. 심지어 언론이 검사를 걸레로 만들 수도 있어요. 그렇죠? 제도화된 권력은 아니지만. 네. 그 비슷한 속성이 있어요. 또 하나 뭐가 있냐? 자기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. 어? 검사가 자기 비리 수사하는 거 아까 말씀하셨죠. 기소율이 엄청나게 떨어진다. 0.1%. 언론이 자기 비리에 대해서 보도하는 거 봤어요? 그리고 타 언론의 비리에 대해서 그다지 보도하지 않아요. 분명히죠. 그리고 멀쩡한 기자도 자기 회사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돌변해. 굉장히 방어. 똑같아. 그죠? 그것도 똑같죠. 그 다음에 세 번째, 스스로 반성해 본 적이 없어요. 응? 수사를 해서 잘못해가지고 무죄가 나고 이렇게 돼서 그 피해자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하잖아요. 심지어는 수십 년까지 가잖아요. 그거 제대로 반성하고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요? 없죠. 언론이 오보를 해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명받아도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. 저희가 먼저 고치겠습니다 하는 거 봤어요? 거의 없어. 없잖아. 계속 견해 차이라고 하고 뭐 여기가 뭐 잘못 생각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눈치고 넘어가요. 이게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게 출입처 시스템으로 이게 또 먹이사슬이 딱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이거를 큰 안목에서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, 현재의 제도적인 상황, 사회적인 여건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를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누구와 누구의 싸움으로 가는 거야. 이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갈등이잖아요. 갈등에 사람들한테 검투사들 경기를 관전하는 것 같이 응? 누가 더 피를 많이 흘리나 그 피냄새를 자기들은 최대한 풍기게 해야 된다. 이걸 목표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추 장관하고 윤 총장의 무슨 대립이다 갈등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? 대한민국 역사에서 기재부 장관과 국세청장의 갈등설 보도 보신 적 있어요? 어? 해관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갈등설, 농림부 장관과 산림청장의 갈등설 이거 있냐고.